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논란 이때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계속해서 최근 나오고 있는 유동성 논란은 단기적인 논란이고 단기적인 하락을 보인 뒤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큰 급락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유동성 문제가 없었고 이제 유동성 문제 있었던 것들도 연방준비위원회가 열심히 해소하다 보니까 문제 없이 천천히 추세 상승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다시 한번 됐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단기 상승, 추세 상승뿐만 아니라 큰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캐비넷 시,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에 누가 결정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캐비넷 시이 헬셋이 지금 현재 뽑히면 증시는 가파르게 오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를 천천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확인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저는 제가 틀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이쁘게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항상 단기적인 뉴스는 여러분들께 리얼 미국 주식 지금 텔레그램에서 내어드리고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리얼 미국 주식 속보도 여러분께 접속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정리해 보면요. 오늘의 영상 정리입니다. 유동성 문제가 해결된 증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고용지표 CPI 모두 금리 인하 기대감에 키울 수 있는 지표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언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강한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약간의 반등세가 나왔는데 엄청 강하진 않았거든요. 실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엄청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연방준비위원회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하게 뽑혔던 케빈 해시의 지금 현재 당선 가능성이 뽑힐 가능성이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더 큰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케빈 해시의 뽑힐 가능성이 좀 낮아지자 떨어진 것을 보이면 말 그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인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1월 초에 있는 차기 연준 의장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논란 끝 진정된 증시입니다. 예상대로 됐죠. 증시가 흔들렸지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실제 반등이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S&P 나스닥 종합지수 전부 다 잘 나왔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논란이 진짜 끝나니까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반등이 주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심지어는 이 논란의 오라클도 반등했어요.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머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오라클이 너무 나빠서 악재가 나와서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라클이 이런저런 문제가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성장했으니까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다시 들어와 주면 충분히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설명드려요. 그래서 오라클도 괜찮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괜찮아졌냐라고 하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열심히 금리도 내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금리 인하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물가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400억 달러치를 매달 매입해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죠. 단기 채권. 이렇게 되면서 유동성 시장이 빠르게 안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 이제 오버나이트 레포 담보. 미국의 이제 그 은행들이 돈이 부족할 때마다 돈을 갖다가 빌려다 쓰는 건데 해당 지표가 최근에 안정되었죠. 안정되고 천천히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치 11월 고점 자리가 다시 한번 나오진 않게 되면서 안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 자체는 특별한 문제 없이 좀 안정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유일하게 걱정해 봐야 되는 건 이 물가다라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참 중요한, 특히나 물가 지표가 조심스럽다는 설명드렸는데 해당 문제도 꽤나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CPI 지표인데요. 미국 11월 CPI 물가 지수입니다. 결과는 3.1%가 예상이 됐으나 크게 낮은 2.7%가 발표됐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의 목표가 2% 초반까지, 물론 PCE 지표 기준이긴 하지만 PCE 지표 기준 2% 초반까지 내린 게 목표이기 때문에 3%에서 2%대로 일단 내려간 건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뭐 CPI랑 PCE도 같이 움직이니까요. 뭐 중요한 건 결국엔 CPI 지표가 안정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셧다운의 여파로 인해서 지표 왜곡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주거 비용이죠.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게 되면서 너무 폭발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왔다. 이건 너무 믿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정말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었고 중장기로 이어지지 않고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다시 오른다고 하더라도 3%까지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2.8%, 9% 정도지 지금 굉장히 그래도 물가가 안정되는 모양새를 좀 가져가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연방준비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까지 고점을 찍고 그 뒤에 안정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훨씬 더 빠른 지금 현재 물가 안정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다음 주에 원래 이제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나올 PCE 지표라든가 다음 달에도 나올 1월 달에 나올 12월 물가 지표들 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기존 연방준비위원회는 실업률이 4.5%를 찍고 내년부터 고용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봤잖아요. 자, 근데 실업률이 4.56%로 그리고 반올림하면 4.6%가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더 많이 심각하게 안 좋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물가 지표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고용 지표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최저적인 조건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지금 약간의 상승세,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약간의 상승세 나머지 2.7% 정도까지 찍어주긴 했거든요. 27% 정도까지. 1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근데 다시 22%로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이제 불편하죠, 그죠? 왜 그런 것일까? 변화가 무엇일까? 유일하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막 떨어뜨린 악재가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뽑힐까에 대한 분위기예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가장 강력한 금리 인하를 주장했었던 인물이 케빈 헤셋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케빈 헤셋이라는 인물이 당선 확률이 거의 80%에 머물렀습니다. 이 하늘색이죠. 80%에 머물다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현재 분위기에서 더 빠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만든 인물인 케빈 헤셋의 지금 당선 확률이 좀 애매해지게 되면서 거의 80% 찍었다니 거의 5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죠?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뭔지 이해되셨죠?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지표에서는 변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자, 다 찾아보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누가 뽑히느냐, 이게 생각보다 증시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미 물가 지표도 준비가 됐고 고용 지표도 준비가 됐으니까 이게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케빈 헤셋까지 당직이 뽑혀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엄청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너 정말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면 케빈 헤셋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거의 논리로 따지면 거의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좀 그런데 좀 미친 사람이에요. 뭔 소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하고 생각이 굉장히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함께 왔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이 사람이 주장했던 바가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공장을 잘 가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금리를 내려주고 부양책을 펼쳐서 기업들한테 더 큰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한테 더 많은 지금 이제 여건 이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줘야 그때 이 물건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때서야 물가가 잡힐 것이다라고 말하는 인물이 해당 인물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가 완전 뭐 논리적으로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논리하고는 정반대의 의미긴 한데요. 이 얘기가 뭐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크게 2000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도 물가는 계속 낮은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었냐면 바로 이 중국의 저가 제품들 덕분이었죠. 그러니까 제품들이 굉장히 싸게 잘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속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물가는 낮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이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줬던 게 현재 미국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중국이 생산해줬던 부분을 이제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케빈 헤셋의 말이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될까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반대하고 있는 이 이야기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완전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완전 말조차 안 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지금 이제 유동성을 더 풀어줄 만한 가능성,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만큼 이 굉장히 극단적인 인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니까 없었던 얘기에 갑자기 지어내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가 주장했던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케빈 헤셋 이 인물이 이 당선이 되느냐 뽑히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통과가 되면 그제서야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지면서 증시 상승의 분위기가 좀 가파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안 뽑히면 어떻게 해요? 안 뽑혀도 지금 나머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케빈 워시라든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여전히 리더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래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당선돼도 천천히 오를 것 같고 만약 케빈 헤셋이 당선되면 크게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가 뽑힐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누가 뽑힐지는 1월 초에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공개하기로 공식적으로 이제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이 공개가 되는 타이밍에 따라서 증시가 강하게 상승할지 좀 적당히 상승할지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이 분위기는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겁니다. 1월 중순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나오냐? 물가 지표가 다음 나오는 지표거든요. 12월 물가 지표가 나오는 타이밍까지는 지금까지 물가 지표 나왔고요. 이제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말 정식적인 물가 지표가 1월 중순에 나옵니다. 12월 지표가 1월 중순에 나오는 건데 1월 중순까지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1월 초에 케빈 헤셋까지 뽑히면 더 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분간은 상승한다라는 논점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지표 일정 보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PC 지표가 나오긴 합니다. PC 지표 개인 소비 물가 지수 여기 10월 달 건데 좀 밀려서 나온 거라서 옛날 거긴 한데요. 해당 지표가 나오고요. 그 뒤에 크리스마스 지난 뒤에 1월 초에 집에 누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될지 결론을 트럼프가 내릴 예정이니까 해당 내용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실적 발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서 웬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다 끝이 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말 특별한 문제 없이 그래서 이제 곧 산타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그래도 1월 달 중순까지는 그래도 상승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보유해 보는 전략이 좀 괜찮겠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월 중순이 다가오면 일단 분할
분할 매도, 일부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좀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실시간 뉴스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유튜브 메인 채널에 링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